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의학 지식은 모두 맞을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모두 같은 병에는 같은 치료가 최선일까? 지금은 아니라도 먼 미래 우리를 위해, 지금 우리들의 부모님을 위해 미리 알아보고 생각해 볼 만한 건강에 관한, 그리고 병의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세기 초부터 노인학, 노인의학을 선도했던 일본에서 수십 년간 노인 정신의학 전문가로 활동했던 와다 히데키가 써내려간 그에 져서 80세의 벽, 발간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아마존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른 이 책은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받지 않는 편이 좋다, 암은 절제하지 않는 편이 낫다, 먹고 싶은 음식은 먹어도 된다, 술은 마셔도 된다 등 그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의학의 상식을 뒤집은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암이 있다.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암이 발견된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이다. 암은 당사자가 인지 못하는 것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도 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늦어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 80세 이후는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다. 또 80세 이후 암을 진단받았을 경우 무조건 수술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다.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 고령자 모두가 수술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투루 손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단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 부검을 통해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은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의 뇌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 대부분 알츠하이머형 뇌 변성이다.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단 노화 현상에 가까워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다. 죽을 때까지 인지장애를 겪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인지장애가 발현되기 전에 사망했을 뿐이다. 그러니 정답은 바로 지금 원하는 일을 즐겁게 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준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노화 현상의 하나인 뇌의 이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다.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검진은 60대 정도까지는 큰 도움이 되나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는 현지 의사지만 현대의학에 대해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많은 의사가 숫자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전형적인 예가 건강검진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온 남성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남녀 평균 수명 차이는 1950년대 3살에서 지금은 6살로 더 벌어졌다. 건강검진을 덜 받은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높은 것이다. 또한 건강검진의 기준이 되는 정상 수치가 정말로 정상인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검진에서 말하는 정상이란 평균치를 중심으로 위아래 95%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비정상이란 그 범위를 너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람을 말한다. 수치는 본래 사람마다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다. 체형이나 성별, 직업에 따라서도 다르다. 정상치라도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비정상치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80세가 넘어서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건강하단 증거다. 그런데 일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검사의 수치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 눈앞의 환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단 정해진 수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이라면 사전 예방, 선행적 치료, 완치 후 사회 복귀를 위한 전력 투구가 중요하지만 고령자에겐 수치를 정상에 맞추려고 약을 먹다가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거나 잔존 능력을 잃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사람도 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기관이 병원이 정하는 정상 수치에 맞추려 힘겹게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관성을 유지하며 평정심을 갖고 평소의 생활 패턴과 즐거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혈압 수치 이야기. 80대는 높아도 된다. 예전에는 혈압이 150만 되어도 혈관이 파열되는 예가 있었으나 이는 일본인의 영양 상태가 나빴던 1950에서 60년대 이야기다. 영양 상태가 좋아진 오늘날은 동맥류가 없는 한 혈압이 200이 되더라도 파열되는 일은 없다. 하지만 이는 개인차가 있다. 만약 혈압이 180인데 두통이나 울렁거림, 어지럼증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180이 높은 수치다. 이럴 때는 혈압을 낮추는 약을 처방받도록 하자. 하지만 수치만 보고 비정상이라고 판단하여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는 현대 의료에서 3대악이라 부른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약을 먹고 나면 수치는 떨어질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몽해지는 역효과가 생긴다. 또 면역 기능이 떨어져 다양한 병에 노출되기도 한다. 혈압이나 혈당치를 낮추어도 암의 위험은 줄지 않는다.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져 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가 있다. 무작정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를 원료로 하는 남성 호르몬도 감소한다. 남성 호르몬은 심신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감소하면 기운이나 의욕이 사라지고 근력이 저하되고 감정이 불안정해진다. 남성 호르몬은 성적인 측면 외에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동맥 경화에는 효과적이나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약을 먹고 기운 없는 80대보다 약을 먹지 않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당뇨병 치료가 알츠하이머를 촉진한다. 좀 통통한 사람이 오래 산다. 당뇨병은 혈당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병이므로 약이나 인슐린의 힘을 빌려서 제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혈당치를 정상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저혈당이 되어 뇌에 당분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가 발생한다. 이것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알츠하이머를 촉진한다는 요인이 된다. 고령이 되면 넘치는 쪽보다 모자란 쪽의 폐해가 압도적으로 커진다. 저혈당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의 다양한 데이터가 증명하는 약간 살찐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80세가 넘으면 대사증후군을 걱정하기보단 조금 통통한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은 자제하지 말고 먹는 것이 좋다. 의사에게 의존하지 말라. 의사에겐 건강이란 관점이 없다. 의사의 불섭생이란 말이 있는데 의사가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겐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약이나 검진으로 수명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환자에겐 다량의 약을 처방하고 작은 암에도 수술한다. 젊은 환자는 그나마 버티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런 치료가 도리어 컨디션 난조나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병원에 가지 않았더니 사망자 수가 줄었다. 2020년 코로나19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에 걸리기 싫어서 웬만한 정도는 참았다. 특히 고령자에게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그 결과 일본인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이다.